예, 오늘 새 정부가 이제 경기 부양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죠. 잠시 오후 2시에 지금 발표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이제 부동산과 함께 추경 예산 편성했는데 부동산은 조금 별도로 떨어져서 다음번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요. 추경 예산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기대감들이 높은데요. 과연 어떤 식으로 얼마나 좀 시장에 그 눈높이에 맞추는 얘기가 나올지 기다려보면서 대응하겠습니다. 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시장의 주요 변수들, 특별히 4월 전망하면서 시장 전략 세우도록 하죠. 김찬기 루카스 투자자문 상무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3월도 기대는 컸는데요. 결국 네. 이제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마무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4월은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시장의 기대감들은 제법 있는 것 같은데 김 상무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4월 증시도 3월 못지않게 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 좀 어렵게 크게 봐서는 긴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3월 증시가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단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이런 기술적 반등 가능성은 존재할 것 같은데 코스피 주봉상의 특히 그 보조지표들, 주요한 보조지표들을 보면은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추세의 상승은 확인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조급하게 시장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추세가 완전하게 돌아섰는지 확인하는 시장이 그렇게 관찰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그 전망들은, 물론 뭐 3월도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1월이 조정을 받았고요. 2월이 좀 올랐습니다. 3월에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기대감이 무산됐고, 지금도 4월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외국인 매도가 지금 많잖아요. 네. 그 부분이 조금 해소되면서 4월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루카스 투자자문에서는 김창기 상무는 3월과 좀 비슷한 횡보 장세가 펼쳐질 거로 예측을 하셨는데, 예, 주요 변수들을 하나씩 보면서 좀 전망을 해보죠. 예, 일단 4월 증시에서 체크해야 될 사항은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4월 증시에서. 네. 예. 4월 증시인데 4가지 모두 아까 어려운 시장이라고 했는데 모두 네. 부정적인 요인은 아니고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변동성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부정적 요인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면은 잠시 후에 발표될 새 정부의 어떤 추경 예산, 경기 관련 활성화 정책, 뭐 이런 부분을 들 수가 있고요. 변동성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요인으로는 유럽 문제라든가 미국 경제 지표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긍정적 요인부터 살펴보면은 예. 새 정부가 이번 추경 예산을 약 10조 원 정도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새 정부의 이제 출범 이후의 경제 정책이 기대는 컸는데 좀 불확실한 면이 좀 있었는데 오늘 발표를 기점으로 좀 더 가시화되는 명확성을 보여지지 않냐 하는 그런 측면도 고려할 수 있고요. 일단은 규모 면에서 컨센서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관심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10조 원 정도로 발표된다고 하면은 국내 GDP가 2012년에 약 1270조 정도면은 0.8% 정도 되는데요. 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은 정부 지출이 100이 늘어났을 때 국내 GDP가 약 80% 정도, 80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10조 원 정도의 80%인 8조 원, 즉 0.6% 정도의 GDP 승진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경제 성장률이 지금 현재 2011년 이후에 경제 성장률 둔화 시기에 순수출, 즉 지금 수출은 오늘 발표됐는데 그거는 잘 되고 있는데 내수가 하락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 측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이나 경기 관련 정책들은 내수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물론 향후에는 이제 추경 편성을 위한 세원 마련이라든가 향후 추경 예산의 어떤 쓰임새, 용도에 따라서 경기 부양의 효과나 이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국내 주식 시장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 주식에 대한 관심도 역시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 관련 악재는 변동성 요인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악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뭐 그 시장에서 상당히 낙폭을 보였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북한 관련 리스크는 이 그동안에 있었던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나면서 지금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일정을 보면은 4월 달에는 김정은 추대 1주년, 김일성 출생일, 인민군 창건일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일정이나 최근에 북한 뉴스를 고려하면은
어느 때보다도 지금 긴장 관계라든가 북한의 어떤 국제적인 도발 가능성 이런 부분도 상당히 높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에서는 새로운 이슈가 아니고 이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주식시장에 아주 과거부터 상당히 반영돼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고 또 그간의 학습 효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보이는 반응들 이런 거를 고려하면은 중립적인 요인이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제 발생 시에는 어제 보였듯이 낙폭과 그 회복과 이런 과정이 상당히 변동성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발생 이후의 상황이 단기적으로 끝날지 아니면 긴장이 이어질지 이런 부분은 좀 조금 더 관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럽 문제나 미국 경제 지표는 부정적 요인으로 꼽으셨습니다. 유럽 문제는 뭐 키프로스를 비롯해서 또 간밤에 나왔던 이탈리아의 연정 구성 이런 게 부담되지만 미국 경제 지표는 좀 좋아지는 추세 아닌가요? 예, 일단 뭐 유럽 문제부터 네, 말씀을 드려보면은 유럽 문제가 그 키프로스의 예금 뭐 그 과세 문제 이런 부분을 구제금융안을 합의하면서 상당히 넘어간 걸로 일단락된 거로 보이지만은 일단은 예금 과세라는 어떤 새로운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피구 국가들의 나중에 구제금융이라든가 긴축 정책이라든가 협의할 때 상황을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어제 미국 시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탈리아 연정 구성이 지금 상당히 난항을 겪으면서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가 있고 또 4월 달에 그 표를 보시면은 이탈리아 국채 만기가 상당히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할 때는 유럽 시장 역시 좀 4월 시장에는 노이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에 시장 컨센서스보다 계속 높은 그런 서프라이즈가 지속되면서 주가가 상승한 측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안해야 될 게 2월 말에 시퀘스터 협의가 실패하면서 시퀘스터 영향이 반영된 최근 3월 서베이 지표들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이제 정부 지출을 축소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번 주에 발표한 그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면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그 구성 요소 중에 현재 소비를 나타내는 소비자 평가 지수는 소폭 3포인트 정도 내려온 반면에 미래 소비를 보여주는 그 소비자 기대 지수가 12포인트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면서 미국 국민들이 느끼는 이런 상황이 현재보다는 미래의 상황이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퀘스터 즉 정부 긴축의 영향이 실물로 이제 반영되는 4월부터 앞서 살펴본 지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연초의 경제 지표들처럼 지속적으로 과연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것이냐 하는 것보다는 소폭 둔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현재 미국 시장의 상승 요인 중에 하나가 호전된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한 펀드멘탈 이런 거에 근거한 상승이긴데 이 경제 지표가 소폭 둔화된 걸로 나온다고 하면은 미국 시장 지금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는 미국 시장의 조정의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 미국 시장이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 등으로 이제 상승 탄력이 둔화될 경우에 국내 증시는 그동안 이제 동조화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버틸 수 있지 않느냐,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미국 시장이 만약에 내려오면은 한국 시장도 방향성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오늘 발표하는 경기 대책 부분인 이런 것을 감안을 할 때는 그 탄력성 측면에서 낙폭의 축소 뭐 이런 부분은 기대할 수 있지만은 방향성은 같이 가는 모습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월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고요. 좋은 얘기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네요. 예. 전략하기 전에 수급 얘기를 좀 해야죠. 외국인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4월에 장이 좀 돌아설 수 있다고 보시는 분들의 근거도 외국인 매도가 정점을 좀 지나고 있지 않는가 얘기들을 합니다. 외국인들 움직임에 대해서는 또 향후 추가적인 그 매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외국인 매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것이 이제 뭐 뱅가드 펀드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나왔다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숫자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뱅가드 정도는 이제 이달 지나고 다음 달 정도 들어가면은 50% 이상의 매물을 소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단순한 매물 압력은 좀 줄어들 것이 확실히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어제 뉴스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들에 대한 그 인식이, 국내 시장에 대한 인식이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우리 경기 대책에 대한 효과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덜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뭐 무작정 많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매도가 계속 지금처럼 거세게 나오나요? 매도가 거세게 나오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뱅가드 펀드에 네.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될 정리가 걸로 됐다.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조금 덜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네. 강한 매수세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그 공백들을 연기금이나 기관 쪽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좀 제법 받아주려는 그런 기관들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기관들이 그 공백을 좀 채워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3월 말에 최근에 들어와서 물론 일종의 어떤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좀 있겠고 또는 그 박스권의 하단에 도달해 있는 지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관들의 어떤 매수세는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기관들이 성공적으로 아주 깊게 매수하기에는 어떤 모멘텀도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4월 전망을 전반적으로 3월에 좀 연장선 혹은 이제 반등 정도로 이제 규정을 좀 하시고 전망을 하셨는데요.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주봉 부분이 보면은 MACD나 대표적인 보조 지표인데요. 스토캐스틱이나 모두 하락 다이버전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추세는 이게 장기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낙폭과정을 벗어나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요. 이러기 때문에 어떤 펀더멘탈에 대해 근거한 그런 상승보다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에 주목한 그런 종목 선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라든가 경기 대책 관련 주식 혹은 프리 어닝 시즌이 이제 4월부터 시작되는데요. 그거와 관련된 실적 관련 주식 등에 이런 데 관심을 두고 뭐 초점을 맞추지만은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짧은 수익에 만족하는 그렇게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하락 추세를 만약에 이탈한다 하는 것이 확실시될 때는 과감한 손절매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4월 시장에 좀 대응하는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도 조금 해야 된다는 약간 조심스러운 말씀도 해주셨고,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는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 또 정부의 정책 모멘텀 이런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큰 흐름은 그렇고요. 물론 또 리스크 관리를 해가야겠지만 단기적으로 관심 갖는 부분, 앞서 이제 정책 관련주라든지 이런 걸 조금 테마나 업종 정도 종목 얘기하시기 어려우면 조금 더 압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게 보시는 쪽은요. 네. 지금 현재까지 다 나왔던 부분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네.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의 정책 관련 등의 뭐 한 몇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에너지 관련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관련된 ICT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혹은 뭐 어떤 그 중소기업 육성에 따른 어떤 벤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가시화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추출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종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는 이 자리에서는 좀 부담스러우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월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가지고 3월 말에 좀 내다봤는데 아니 뭐 김창기 상무님이라고 해서 뭐 좋은 얘기 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예. 근데 이제 시각 자체가 다소는 조금 보수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마켓 인사이드 루카스 투자자문 김찬기 상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